홍범도 장군, 우리가 그게 친일을 하기 위해서 홍범도 장군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모시자 그랬나요? 그건 육군사관학교의 전체적인 총리님, 그 총리님, 흉상에 대한 재배치죠. 총리님, 이승만 대통령, 총리님,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총리님, 네. 품격 있게 좀 해주세요. 지금 품격 있게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답게 제가 지금 가장 품격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선동을 했고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지를 아실 겁니다. 우리 총리님, 2024년 3월 27일 국가보훈처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시도,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2024년 5월 서울시 교통공사 광화문역 독도 조형물 철거, 잠실 독도 조형물 철거, 안국역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6월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7월 27일 강제노동이 빠진 사도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월 30일 우편향 역사 왜곡 2025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과정 심사 통과, 이승만 정권 동체 정권이 아닌 장기 집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설명 부실,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끔찍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3일 전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함이 독도 인근 영해를 근접해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일본 시선 독도 주변 출현이 58회라고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해군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서 매년 2차례 실시되었던 훈련을 통상 상반기 6개월, 하반기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이제로 8회 했습니다. 총리님,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실수를 한 게요. 예. 너무나 당연한 일을 물으시니까 제가 설마 그런 걸 물으실까 해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만. 네. 의원님,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의원님, 누구 땅입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독도는 우리 땅이고요. 예. 그것은 자기 배우자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내 배우자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10가지 넘는 얘기는 예.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국가나 예. 국민이 의원님께서 비난하고 싶으신 친일이다라는 거하고는 하나도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홍범도 장군, 네. 우리가 그게 친일을 하기 위해서 홍범도 장군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모시자 그랬나요? 그건 육군사관학교의 전체적인 총리님, 그 총리님, 흉상에 대한 재배치죠. 총리님, 이승만 대통령, 총리님,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총리님, 네. 품격 있게 좀 해주세요. 지금 품격 있게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답게 제가 지금 가장 품격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품격 있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있고 총리께서는 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물었는데 열몇 그것에 가지는 대해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어느 누가 친일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국민들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그만하십시오.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독도 방어 훈련에서 훈련 대상국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훈련 대상국이라는 거는요?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훈련 대상국이라는 독도 관련 방위 훈련을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를 상대로 훈련을 하신 겁니까? 그거는 우리의 땅인,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든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누가 우리가 독도를 뺏으려 우리를 위해서 합니까? 하는 것이죠. 국무총리. 우리가 독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는 뺏으려 해요?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을 왜 누구한테 눈치를 보고 우리가 왜 누구한테 묻고 해야 돼요? 총리님,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항한 훈련을 한 것인데 특정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훈련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한다는 겁니까? 제가 눈치를 보라고 했나요? 저는 도저히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의원님의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잠깐만요.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싸움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제 의견을 국민을 대신해서 총리께 전달하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묻고 따지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 꼬박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방사능오염수 130만 톤을 방류하는데 겨우 1년이 지났고 4차례에 걸쳐서 3만 1,200톤, 그러니까 전체의 2.4%를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주년 축하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무기력으로 가득 찬 1년을 보냈는데 정작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민께 위로와 사과는커녕 국민 여러분의 선동괴담에 당한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이 선동괴담에 당한 것이라고 국민과 우려하는 국민과 야당을 탓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발표 저는 황당합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을 투입했다.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쓸 수 있었던 혈세다. 야당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이 말한 야당이 괴담과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야 될 예산 1조 6천억 사업 내역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조 6천억은 필요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상당 부분 전략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전략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요, 네. 작년에 우리가 좀 회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류된 과학적으로 처리된 폐수가 알래스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는 데는 적어도 4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린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했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 짧아서 다 듣지 못하겠습니다. 당시에 다 듣고 싶은데 예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예산이 적정했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산은 96%가 기사용되던 예산이고 기집행되던 예산이고 나머지 4%만 방사능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3,572억 원이 낭비됐다고 한 예산입니다. 내역 사업을 보면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그리고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수산물 촉진 사업은 14억 5천만 원씩 매년 같은 금액을 편성해 왔습니다. 특별히 편성한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은 지난해 온 오프라인 할인 행사 전통시장 지원을 해서 69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진 예산이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 상품권 환급 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게 2020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후쿠시마 낭비 사업입니까? 수산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죠. 예산 3,354억 원이 괴담 선동으로 낭비됐다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역을 보시면 1981년 어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으로 시작된 수산업 경영인 육성 자금, 1988년부터 추진한 어업 경영 자금, 2004년 칠레와 FTA를 맺었던 시절 부채 경감 대책 자금 사업, 2009년 귀촌에 어가한 자금을 지원하고 했던 어촌 정착 지원금. 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쓴 1조 6천억 다 필요한 돈입니다. 100만 수산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훌륭한 관료들이 이런 모든 것을 예상하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일본을 감시해 가면서 국제기구와 감시를 해가면서 제대로 기준을 지켜서 방류하게 할 것인가라는 모든 제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해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이 다 직접 참여했고 거기서 떠낸 모든 그런 시험수를 다 우리나라에 와서 테스트를 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팀들이 오늘의 안전한 수산물, 안전한 우리 수산인들의 생활을
저는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논쟁했던 거는 저는 의원님께서 한 번쯤 그때 논쟁했던 속기록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강화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철저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질의 그러니까 시간에 작년 말씀하신 속기록을 한번 것이 봐주시기 있고. 바랍니다. 누가 반대했고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고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누가 선동을 했는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아닙니다. 이용해서 작년에 말씀해 토론을 보시면 누가 선동을 했고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지를 아실 겁니다.